혹시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속에서 진짜 필요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서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그래프 레이지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전문가의 플레이북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핵심을 짚고 가죠. 그래프렉 정말 강력한 기술이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이 문장 보이시죠? 가장 큰 비용은 돈이 아니라 데이터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데 드는 정신적 노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공의 열쇠는 화려한 코딩이 아니라 바로 이 전략적인 고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한 전문가가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어낸 값진 교훈들을 모아서요. 여러분이 바로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플레이북으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봐야겠죠. 굳이 왜? 그냥 쓰던 벡터 어레이지 시스템으로는 안 되나? 왜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 검색을 넘어서 그래프 어레이지까지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답할 수 있는 질문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벡터 어레이지는 관련 있는 정보가 무엇이지? 를 찾아주는데 아주 뛰어나죠. 하지만 그래프 어레이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데 라는 그 관계 네트워크 자체를 탐색합니다. 바로 이 무엇에서 어떻게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전문가가 딱 집어서 얘기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바로 이 관계가 전부인 곳들이죠. 예를 들어 수많은 보험증권에 흩어져 있는 조항들을 연결하거나 판례 하나가 수십 개의 법률, 계약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야 하는 법률 분야 같은 곳들 말입니다. 단 하나의 연결고리가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세상에서 그래프 어레이지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기술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최신 기술 동향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숨가쁘죠? 올해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불을 지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래프 신경망을 쓰자는 아이디어부터 아예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데 집중하는 접근법까지 핵심적인 방법론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역동적인 배경 속에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문가가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아주 명확한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색 로직 구현은 4단계에 가서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전에 왜 하는지 정의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데이터의 규칙, 즉 온톨로지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그래프를 구성하는 이 앞단계들이 전체 작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략과 합의, 평가, 설계가 기술 구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론은 완벽하지만 현실은 또 다르죠. 전문가가 정말 반복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이 현장의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죠.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이건 뭐냐면요. 결국 그래퍼 AI가 알아서 다 해주면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공장에서 인형 눈을 하나하나 꿰매 붙이듯 꼼꼼하고 반복적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표를 그래프로 옮기는 건 그냥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핀테크 A라는 점 하나, 보험사 X라는 점 하나, 그리고 여행자 보험이라는 점을 찍고요. 이 점들 사이를 제공한다 또는 보장한다 같은 의미 있는 선으로 직접 이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망을 설계하는 과정인 거죠. 현실적으로 프로젝트가 발목 잡히는 지점이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문제, 즉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질문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완벽한 그래프 쿼리로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아주 뜨거운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제대로 된 안정적인 프로덕션 시스템을 만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가 제안하는 이상적인 아키텍처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작점이 다릅니다. 바로 협업 도구예요. 개발자, 기획자, 데이터 분석가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만들 그래프의 규칙에 대해 합의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딴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로 퉁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비슷한 걸 찾는 데는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한 관계를 따라가는 데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강점이죠. 이 둘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구성 요소들을 그럼 어떻게 조율할까요? 바로 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시스템의 두뇌, 즉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벡터 DB로 보낼지, 그래프 DB로 보낼지, 또 어떤 LLM을 타용할지 결정하는 거죠. 시스템의 핵심 로직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개발 단계부터 실제 운영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청과 응답의 성능, 비용, 품질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분석해야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모든 구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이런 인기 순위를 참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가 정말 강조하는 건 우리 팀에 맞는가입니다. 개발자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능이 나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논의는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플레이북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데이터 이야기는 과연 그래프를 만들 만큼 복잡하고 깊은 관계를 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